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 일단은 디크리드 차트가 나와 있는데 디크리드가 조금 시세 방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RSI도 서서히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라서 단타성이 될 수도 있는데 DCR 같은 경우도 포텐셜이 되게 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 지금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조금 넘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생각보다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구간을 지켜줬고 다행히, 그리고 호재성 기사가 이미 어느 정도 제도권 수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쉽사리 폭락을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안 됐고, 스텔라 루멘스가 다행히 많이 올라줘서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올려드렸던 썸네일에도 있었던 쿼시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좀 올라서 다행이고, 일단 다음 차순으로 제가 중장기 포텐셜을 좀 약간 크게 보는 코인들,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G캐시는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큰 기쁨을 나중에 올해 연말에는 분명히 줄 거예요. 근데 지금 G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했던 이유가 그레이스케일에서 거기에다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리플 코인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해놨어요. 개인들은 리플을 좋아하지만 기관 투자가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리플을 사긴 사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스텔라 루멘이 가지고 있는 호재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호재성이 많고, 스텔라 루멘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텔라 루멘하고 리플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스텔라 루멘을 7에서 6 정도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나머지 3에서 4 정도는 리플을 사겠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쌍둥이 동생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의 어떤 코인이긴 하지만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저는 뭐 다른 코인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리플을 사긴 살 건데, 지금은 좀 약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톡방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리플 코인에 관해서 블레임을 하거나 왜 안 가냐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친구가,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볼륨업을 상승을 시켜줘서 그 차후에 아마 리플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어요. 야, 리플이 훨씬 더 올라가지고 마켓캡도 엄청나게 오를 거다,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다, 이더리움을 넘어설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인데스 지수가 나스닥에 올라가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리플은 차후에 올릴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으셔가지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감정을 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성 기사가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리플은 가격이 싼 데 비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오르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텔라보다 몸이 더 무거워요. 그럼 어떤 놈이 더 빨리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에 관한 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를 이제 욕은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디크리드를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는 시세 랠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호재성 지금 이슈가 아직까지 던져지지 않은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드라이빙을 2번에 걸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펌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이 지금 랠리가 만약 끝나서 좀 까져도 다시 한번 랠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타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단타성으로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팀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레이븐 코인 같이. 레이븐 코인도 사람들이 노리는데 어느 정도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매집을 하시는데 진짜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레이븐 코인을 예를 들어서 계단식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산을 그리고 한번 바닥을 횡보를 지익하게
엄청나게 좀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상승 랠리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다가 나중에 알트 시장 붐이 되면 계단식 상승 속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개미들 돈을 뺏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의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분 중에 레이븐 코인을 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타 코인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측면으로 지금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제 바닥 끝까지 밀어낸 다음에 횡보를 시켜가지고 다음 탓순에 아마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코인은 오히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텔라 루멘, 오미세고, 그리고 요 근래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꺼시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시그널을 보였는데 이거는 한번 사람들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어요. BNB는 예전서부터 되게 오랫동안 볼륨업을 시켰기 때문에 개인들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BNB,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지만 지금 꺼시가 오르는 거는 개인이 그걸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빌드업을 시키는 거는 소뱅, 어떻게 보면 손정희 그분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리퀴드하고 꼬인 거래소가 있어서 그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바이낸스 같은 어떤 그런 거에 관한 지금 플랫폼의 거대 형성을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잘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스텔라 루멘, 요즘에 이제 조금 찔끔 올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만큼 안 올라가지고 심리적으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한번 파동을 치면 크게 까지고, 근데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5%, 3% 이렇게 횡보를 하고 또 저점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살짝 올려가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사실상 진짜 괜찮은 코인이거든요. 그거를 장투하는 게 오히려 어설픈 코인을 그냥 장투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사실상 약간 그림을 크게 보면. 근데 지금 보면 8가지의 큰 행사 이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스텔라 루멘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곧 얼마 머지않은 기간 내에 스텔라 루멘에 관한 이슈가 터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스텔라 루멘하고 이제 그거죠. 오미세고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추가를 시킨 게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제 지캐시. 예, 그것도 포텐셜을 그림을 크게 보시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보고 사실 차트하고 대입을 해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ATM 뭐 은행 금고 가가지고 내가 어디에 카드 넣어가지고 캐시를 뺀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구독 취소를 누르시고 뭐 단타성 어떤 그런 방송을 보시거나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완체인인데 완체인에서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기간에 컨퍼런스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코인 재단하고 이제 어디 코인하고 자기네가 연합으로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바이낸스 체인에다가 49%나 표를 줬어요. 예, 그리고 이오스가 19%, 라이트코인 19%, 리플이 13%. 예,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에 관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거든요. 예, 사실상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이제 라이트코인 차트거든요. 근데 라이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르고 그러다가 시세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조정 구간에 있는데 저는 어느 시점까지, 그러니까 8월 달이 이제 그거잖아요. 반감기에 그거잖아요.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길어야 2달, 짧으면 한 달이 저는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펀딩 규모가 좀 크다 이러면 하루에 뭐 1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미세고를 예를 들어서 나는 1200원에 살 거야, 1250원에 살 거야 했던 분들이 그게 폭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저점을 올려가면서 마켓캡을 점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개인의 판단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문 오버로드가 이제 XRP에 관해서 조금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XRP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해외 분들도 마찬가지로 XRP에 관해서 열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내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코인은 안 올라. 예. 스텔라 루멘은 오르는데 XRP는 안 올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아까도 들었지만 항상 그러잖아요. 그 비율을 잘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XRP 겉으로 보기에는 수년간의 사람들이 구걸한 후 마침내 코인베이스에 올랐다. 1년 내내 1%만 올랐다. 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비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플을 싫어하진 않지만 비꼬는 거죠. 그리고 리플에는 분명히 나중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다른 거를 몽땅 다 정리하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잘들 이제 저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디스하고 욕하고 텔레그램 방이나 뭐 유튜버들도 이제 뭐 리플에 관해서 엄청나게 막 그러지 않을 때, 그러지 않을 때를 오히려 그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알렉스 크루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682명이 투표를 했는데 어떤 투자자가 바보냐라고, 너의 선택은 뭐냐, 어떤 투자자가 바보냐. 그래서 첫 번째 A하고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6,500불까지 첫 번째로 터치를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1,500달러가 먼저 갈 거다라고 이제 하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선에서. 근데 B가 그거예요. B를 택한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저도 그래서 B라고 했거든요. 67%나 되는, 그러니까 70%나 되는 사람들이 상승에 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IOC라는 코인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포텐셜도 되게 괜찮고, 언더밸류라고 하죠.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좀 약간 큰 손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칭하는, 그러니까 뭐, 되게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분,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분도 이거에 관해서 좀 물량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갑에 넣으셔가지고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승 시그널이 올 수 있다는 차트가 지금 서서히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하겠다. IOC 코인에 관해서 그러면 공부를 한 며칠 정도 해보시고 잘 이런저런 뉴스들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 지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타 코인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세타가 요즘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세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를 좀 한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 랠리를 펼칠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 없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GCash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타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 바닥에서 좀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 지금 그거에 관해서 야 진짜 질린다, 진짜 안 간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갈 것 같이 하다가 안 간다라고 그 사람들이 트윗을 날렸었어요. 제가 그거를 몇 번 보고 사실은 저도 픽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 케일에서도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넣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꺼씨 같은 경우는 일단 랠리가 지금 한동안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소 코인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바이낸스가 또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 월렛 어플에 관해서 지금 광고를 같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트러스트 월렛 어플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여러분 지갑에 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호화폐 지갑이 바이낸스하고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연동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하는 바이낸스 체인, 덱스하고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얘네가 그리는 그림이 비트토렌트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토렌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하고 관련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토렌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알고 보시면. 근데 거기에 사실 사용되어지는 게 BTT고, 근데 그거랑 바이낸스 체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바이낸스 덱스하고 연결되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지갑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킨대잖아요. 얘네가 그거를 잘 생각들을 해보세요. 얘네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 그걸 보시면 BNB의 값어치를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이제 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건 BTT 차트인데 BTT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그널로 반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내일에 걸쳐서 지금 트론하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횡보하다가 좀 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여긴 이건 서클인데 JP모건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JP모건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에셋에 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금을 통해서 폴로니엑스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고, 그래서 JP모건 산하에 들어가 있는 폴로니엑스 지금 거래소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JP모건에서 JPM 코인을 만들어내겠다고 오피셜하게 뉴스를 던졌는데, 여기 보시면 서클에서 마찬가지로 서클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JP모건에서 밀어주는 익명성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림블, 그러니까 그린 코인하고 빔 프라이버시, 민불 코인하고 지금 원래 있었던 하나의 축은 그러니까 G캐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들 각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왜 자꾸 언급하는지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결정들을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내에 하시는 게 낫다. 어설픈 ICO를 유튜버 말 듣고 잘못하시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패가망신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ICO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그렇거든요. ICO가 아니라 IPO를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막 1000개씩 한번 베팅할 때 1000개씩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국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조용히 연락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한 다음에 오히려 투자를 받아요. 개인들한테 무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데 뭐하러 그래. 그리고 그런 자산 투자가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근거나 자료를 조사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투자지. 무슨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상승 값어치가 있어. 값어치가 엄청 좋아. 그러면 뭐하러 중간에 중개업자를 둬가지고 뭐하러 그걸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뭐하러 해요. 제 말이 틀린가요? 무슨 물건이 좋아. 무슨 거기가 엄청나게 맛집이야. 뭐하러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한 맛집이 오히려 진짜 맛집이잖아요. 방송에서 엄청나게 떠드는 맛집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보는 맛집들. 거기 실제로 가서 뭐 음식 사 먹으면 그 음식이 실제로 맛있나요? 괜히 돈만 낭비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저도 유튜버를 보고 뭐 어디 만두집이 맛있다. 응? 입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그러면은 저는 주인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이거 그냥 방송에서만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맛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대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오미세고인데 오미세고는 약간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계단식 상승을 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미세고도 볼륨량을 서서히 키워가는 와중이고, 바이낸스에서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거, 바이낸스 덱스, 바이낸스 체인을 런칭을 시키고 테스트넷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오미세도 마찬가지로 고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지금 익명성 거래소, 그러니까 디센트라이즈 익스체인지를 지금 테스트넷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마케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이버 네트워크가 갑자기 발악을 하면 얘네도 어느 순간에는 발악을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냄새를 풍기지 않죠. 왜? 여러분들 개인들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가 있으시고 만약에 안전한 투자가 어떤 건지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하셔야지. 난 당장 이게 투자를 했는데 왜 카이버 네트워크는 40% 오르고 막 이러는데 왜 내 코인은 안 올라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그러니까 좀 자세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급한 마음은 버리셔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포텐셜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크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코빗 화면을 여기 띄웠는데, 비트코인도 하락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 상태, 그리고 이더리움도 알게 모르게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와중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티가 안 나게, 아주 티도 안 나게 찔끔 올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고, 한동안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뭐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또 제자리에 있긴 한데, 어쨌건 저는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보는 놈이고, 아르고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있고, 라이트코인, 질리카, 제로엑스는 제가 단타성 시그널을 분명히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올랐고, 그리고 큐텀은 제가 투자할 만하다, 투자할 만한 지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코인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 코인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바이낸스가 지금 움직이는 거, 바이낸스 BNB 코인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그걸 제재를 하잖아요. 바이낸스에서 이런 짓거리도 못해요. 그거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진핑이 아프리카 대륙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거래소가 누구예요? 거기에 들어간 게 누구냐는 거죠. 거기에 바이낸스가 움직였잖아요. 지금 남미하고 움직였잖아요, 시진핑이. 그럼 거기에 바이낸스가 다시 빨대를 꼽았잖아요.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에. 그러니까 그 교착 관계를 잘 이렇게 연관관계를, 커넥션을 잘 보시면 대충의 그림은 그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일단 말씀드렸고, 스텔라 루멘, 이런 식으로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태, 그리고 GNT ERC20 중에 안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게 되게 뭐냐면, 이 표만 갖고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 시세가 오르면은 열광하고 그 코인은 좋은 거고, 또 시세가 오르면은 사고, 또 이상하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안 오르면 안 사. 근데 중요한 건 포텐셜이 큰데 횡보하고 있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비트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골렘이나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그런 거, 예를 들어 G캐시 같은 거, 그런 거를 사실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그냥 가격이 올랐을 때 냅다 자기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사고, 사람들 관심 많을 때 털고, 이러지,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코인에 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일간의 수익률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NB 같은 경우는 37% 상승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OKB 같은 경우는 39.4%, 그리고 HT 53%,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가 35%, 그리고 꿔시가 19%인데, 꿔시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개인이 손을 많이 안 탔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 랠리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분명 언급을 했지만 한동안은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슈성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손정희 동생이 운영하는 꾸오인이랑 리퀴드 거래소가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래소 중심의 꿔시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피앗머니, 그러니까 원화 뭐 이런 거, 그런 거, 원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에 관해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설립을 할 거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뉴스가 돌긴 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저는 한국에도 지사 설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루머가 돌았고 그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내에는 유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점 개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시세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5G 기술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는데 바이낸스가 8개국, 지금 그중 하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피아트 머니2 암호 교환을 계획했다는 보고에 이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익스체인지의 대변인은 의심되는 지역 중 6곳을 확인하지 않고 싱가포르하고 몰타까지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홍콩도 포함이 돼 있고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가 움직이는 거를 자세히 보셔야 되고, 리플을 베이스한 스타트업 어떤 그 기업이 있는데, XRP가 3,300만 개나 되는 온라인 스토어하고 연결이 될 거다. 그 작업을 했다. 그래서 저는 제가 XRP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엄청난 기사, 여기 보시면은 약 330만 개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우커머스는 웹의 주요 결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 중 33%를 차지하는 워드 프로세스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사실 뉴스만 보면. 근데 이래도 시세가 안 움직이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엇박자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쯤 되면 방송에서 분명히 언급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베테랑의 암호화폐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2021년까지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훨씬 더 갈 것 같은데, 3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은 다음 상승장에서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3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이, 그는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의 10배까지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중도적 가치는 없다고 언급하며 상승을 점쳤다. 예,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짤막하게 얘기가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북에 로켓 발사하면 미국이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나. 뉴스를 보면 되게 공포스러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때도 이제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이 그때도 있었을 때도 남북 경협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될 거다. 통일 안 될 거다. 이거는 없었던 일로 될 거다. 그래서 뭐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그때 그 당시에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장외의 거래에서는 누가 그 물량을 다 매집했냐는 거,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기관 투자가들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매스컴을 움직이는 놈들, 그리고 기관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중간에서 피를 보는 거는 이런 뉴스를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리 딸려가고 저리 딸려가는 대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은 정해져 있어서 대북 경협주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 하나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북 경협주도 결국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찌라시성 기사들이 여기저기 퍼지면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먹고 다시 이 회담이 다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오르겠죠. 그때 가면 또 팔겠죠. 기관은 팔고 개인은 보시면은 그럴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고가주택연금액 기준 최대 9억 원까지 늘렸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3월 11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 얘기가 보시면은 왜 나온 것 같으세요? 이 뉴스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왜냐면은 국내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다른 나라보다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높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뭐 통일에 관련돼서 껴져 있는 어떤 호재성이 껴져 있는 그런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향후 점진적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프로텍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로서 별로 메리트가 앞으로 이제 향후 얼마간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 그래서 유상 카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했다. 예전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 분이나 이제 분신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뒤로 발을 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물꼬를 튼 거죠, 사실은. 그래서 7시, 9시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이 시간을 만약에 늘려나가고 제도권에 관해서 여기서 보시면 초고령 택시 운전사의 개인 택시 감차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고, 택시 월급제 시행에 관해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리는 그림에 지금 가장 많이 선도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거는 제일 위에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정주환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택시와 협력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 자기는 좋다.
왜?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이거는. 근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소카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거 말도 안 된다. 현재 타협안으로 앞으로 이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는 유일하게 카카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쿠팡이 어차피 카카오하고 저는 연동해서 분명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고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나온 건데 갤럭시 S10 블록체인 월렛 무슨 기능을 갖고 있을까? 18종 암호화폐와 4종의 D앱이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18개 암호화폐 4개 D앱 기본 지원, 암호화폐 전송도 직접 가능, 주요 암호화폐 800종 지원, 게임 D앱 아이템도 보관 가능, 엔진 월렛 암호화폐로 보상받는 뷰티, SNS, 코스미, 암호화폐 QR코드도 가능한 코인더, 뭐 여러가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800종 지원, 게임 D앱 아이템도 보관 가능, 엔진 월렛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ERC20라고 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되게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요 근래에 이제 펌핑을 준 거는 사실은 아루고도 있고 뭐 카이버 네트워크도 있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그런 어떤 차별적인 반등 구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마시라는 거죠.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한번 보시고 페이스북의 토큰 고래의 등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집을 수 있을까? 페이스북이 사이버머니 페이스북 크레딧 발행했다. 실패한 경험 있어. 뚜렷한 이용 목적 없을 경우 제2의 페이스북 크레딧 될 위험,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중요, 기존 이용자의 혜택 제공해야, 암호화폐 인프라 부족 탈중앙화 정신 위배 등 지적도 나와. 탈중앙화가 어딨어요. 중앙 집권하지. 마찬가지로 뭐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지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앙 집권화로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개인이 어디서 전송을 하고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뭐와 관련이 돼 있는지, 개인의 모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집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오라클이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거래를 했다, 중간에 뭔가 이득이 났다, 그거에 관해서 지금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탈세와 탈법을 하고 위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산업이 결국에는 이 온라인 속에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면 개인이 움직여서 코드를 조작할 수도 없고 복제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리지갑이 훨씬 더 유리지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게 통제된 사회지 무슨 뭐 탈중앙화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신한, 삼성, 롯데카드가 오늘부터 현대차 못 산다. 이것도 3월 11일 날 나온 거예요, 뉴스가. 그래서 오늘부터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로는 현대 기아차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갤럭시 S10에 지금 나온 게 삼성페이하고 연동이 되는 게 지금 엔진 월렛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ERC20 코인이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오미세고 탈중앙화 거래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리퀴드하고 코인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꺼시 코인을 지금 움직이고 있죠. 바이낸스 움직이는 거. 그 외에 JP모건에서 서클페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JPM 코인을 해서 움직이는 거, 그 여러 가지 것들은 그 개체군들이 결국에는 커넥션이 돼서 움직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한 몸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기름장사 호황이 옛말이다. 주유소 매년 150골 꼴로 문 닫는다. 유류세, 카드 수수료 부담의 수익성 악화, 휘발유 소비도 감소 추세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그 국부펀드라든가 그런 게 손정희한테 보내줘가지고 비전펀드가 운영되는 게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고 그 나라에서도 그걸 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쉐일가스가 어쩌느니, 그래서 거기서 석유를 나오니까 그 패권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 뭐 패권을 운영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석유에 대한 그 값어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핵겨울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 가면은 그게 중요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하이브리드나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범상용화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1인용 이동수단도 전기로 사용하는 어떤 그 모빌리티 그런 산업이 더 많이 발달할 확률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우습지 않나. 그래서 이 기사 하나로 어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 세계가 어떤 그 유류 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서 아마 아실 수 있고, 또 하나인 건 주식시장에서 지금 오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주식을 가만히 보시면 돼요. 아실 수 있고.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억지 주장을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논리에 의해서. 근데 말 바꾸기를 계속해서 그림을 계속해서 퍼즐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다 보면 그 그림이 결국에는 이게 그 톱니바퀴 같이 아구가 안 맞기 때문에 먼 데서 거시적으로 그 그림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그 그림은 너덜너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톱니바퀴 같이 논리를 정확히 예전서부터 주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정확한지에 관해서 잘 파악들을 해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주장했던 거에 관해서 톱니바퀴 그리고 그 퍼즐에 관해서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뒤로 물러난 적도 없고 아니다라고 중간에 말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 말대로 서서히 뭐 된다 안 한다 안 된다 중간에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암호화폐 시세 상승은 분명히 없었지만, 근데 저는 암호화폐 시세 상승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상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관해서 잘들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늦지 않게 마음의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돈이 단돈 50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투자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요. 올해 연말이 되면. 자영업자 빚의 악순환의 곡소리, 고용 줄고 대출 늘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 대출 200조 원 돌파 역대 최고 기록. 창업과 폐업 반복하며 빚 불어나는 구조. 최저임금 인상에 평균 고용 0.5명.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할 거 없으니까 자영업 해야지. 나 할 거 없으니까 뭐 해야지. 근데 차라리 일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빚을 지셔가지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시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만든 음식은 괜찮을 거야. 내가 파는 물건은 괜찮을 거야. 나는 나. 그거는 근데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권리금을 1억을 주고 들어갔어요. 지금 개인 택시 면허가 1억 5천에서 줄어들어가지고 1억이 되고, 그게 7천이 되고 5천이 되고 3천이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아마 벌어질 거예요. 지금 카카오에서 차량 공유 업체 그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현물경제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카카오페이랑 나중에 카뱅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커머스 시스템 1위 업체인 쿠팡하고 결국에는 ICT로 연결이 되고, 그럼 그런 것들 안에서 개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식산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현물경제에서는 잘들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암호화폐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큰 것 같지만 오히려 어설프게 내가 어디 건물을 잘못 매입하는 거, 부동산을 사는 거, 아니면은 주식을 잘못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폭락할 거다, 안 오를 거다, 이건 투자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지금 권리금을 어디 주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권리금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으로 수렴했을 때 결국에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자영업을 폐점해야 되는, 그러니까 폐업해야 되는 거기까지 아마 분명히 갈 거예요. 경기는 여기서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일부 지역 빼고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주택연금 한다는 게 50대로 확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상 큰 그림을 보고 정부에서 던진 정책이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고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원래 목소리도 큰데 이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원래 저의 성향이에요. 제 성향이고 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오해들을 절대 하지 마시고, 어쨌건 시원시원한 2019년 한 해가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예, 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들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항상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